네, 1번지 똑똑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김형주 전 의원,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지난 2003년에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이렇게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했는데 그 이후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세정 업무를 방치하기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국회 패싱이다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했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윤희석 대변인은 동의하십니까? 너무 오래 기다렸고 국세청장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을 교체해서 새로 지명을 했었다면 아마도 청문회를 안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 정치적인 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세정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긴 하고요. 원구성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거고요. 다만 이제 정부 구성과 관련해서는 그 두 장관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은 먼저 지명됐던 분들이 낙마한 케이스로 두 번째로 지명된 분인데 그분들만큼은 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으니까 예. 그렇게 해석하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려면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국회가 안 열려서 청문회를 못 하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김창기 청장은 별로 논란이 청문회를 해도 없을 것 같으니까 임명을 했고 이 장관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뭐 국회에서 청문회를 좀 거쳐봐야 되겠다라고 해야 그 논리에 합당한 거 아닌가요? 지금 세정 업무를 위한 인사다. 세정 업무를 방치하기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 그러면 교육부나 보건복지부는 뭐 방치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이제 짧은 시간 안에 하시다 보니 결론만 하고 앞에 보면 괄호 열고 하신 걸로 좀 해석해 주면 안 될까요? 그래요? 네. 궁금해서. 네. 장성철 교수는 제가 틀린 지적했습니까? 맞는 지적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국세청장 같은 경우에는 5월 16일 날 인사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한 달 정도가 좀 넘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논란이 없어서 임명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 민주당의 잘못입니다. 예. 왜냐면은요. 인사청문회는요. 야당이 본인들이 정말 활동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왜 이 날짜를 안 잡아가지고 왜 안 잡아줍니까? 그런 일은 해야 되는데. 글쎄 말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전략적인 실수고 잘못이고. 근데 이제 민주당이 잘못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직설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되니까. 근데 앵커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민주당이요 지난번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때는 본인들이 좀 준비를 덜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청문회를 통해서 왜 저 사람이 적절한 인사인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자질과 능력은 되는지 이것을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본인들이 발로 차버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리를 해서라도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우리 지금 원구성 협상 안 돼 있지만 인사청문회는 진행을 좀 합시다 라고 요구하는 게 민주당이 올바른 태도지. 왜 5월 24일 날 국회의장 왜 선출 안 해줬어? 그 인사청문회 미루려고 하는 그 여당의 음모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무조건 날짜를 잡아서 해야죠. 김영주 의원은 청문회 없이 임명한 것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잘못됐죠. 뭐 잘못됐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원구성이 지연된다. 그런 민주당의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을 걸쳐 놓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다 교육부 총리나 말하자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다 같이 밀어붙였다면 이것은 과한 격도를 얘기하는 거지만 슬쩍 국세청장을 이렇게 하면서 두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미루는 것은 매우 뭐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기랑 교수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세청장은 뭐 임명 청문회 없이 강행하고
또 뭐 교육부 복지부는 좀 더 지켜보겠다. 이게 완전 분리하겠다는 거죠. 분리에 대응하겠다는 건데 그 문제의 본질은 좀 전에 우리 장성철 교수도 얘기했지만 저는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그 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지적은 맞다고 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원구성 문제, 인사청문회 문제 이런 것이 딱 맞물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은 결국 정부 여당에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소야대 국회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그럼 이 엄연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정부 여당이 협체 리더십을 통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또 야당과의 어떤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의사 일정이라든지 국회 운영을 꾸려갈 거냐 여기에 따라서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그 국민의 평가가 매겨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당 탓이라고 하는 데에서 전폭적인 동의는 어렵고 궁극적으로 이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그리고 여소야대 국회는 당연한 엄연한 또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직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작년에 원내대표가 약속했던 사항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얘기했잖아요. 법사위원장 국민의힘께서 국민의힘이 맡아라. 근데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그 약속 못 지키겠어. 이게 과연 국회에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할 일입니까? 일단은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게 어떤가요? 지금 2달도 안 됐잖아요. 신정부 출범한 지. 한번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정말 가열차게 비판하겠어. 이러면 국민들도 박수 칠 수가 있을 건데 자꾸 이런 식으로 과거의 약속을 어기고 지키지 않으니까 권성도 원내대표가 이거는 발목 잡히기가 아니라 발목 꺾기야. 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렇게 과한 비판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과거 여야 합의, 약속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데도 동의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좀 패키지 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이게 문제를 푸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약속만 지켜라 갖고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이 지금 지켜지지 않은 원인을 찾아내서 이를테면 법사위원장 야당에게 주겠다라는 약속 뭐 여당한테 주겠다는 약속 지키는 대신에 일단 법사위원장 어떤 권한 이런 부분들 최대한 슬림하게 줄여내고 또 뭐 예를 들면 사개특위 지금 가동시키고 뭐 이런 어떤 패키지로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한 번만 더 똑똑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두 분이 선수 같고 두 분은 감독 같아요. 아니 그 법사위에 체계 작고 심사권을 좀 폐지하고 축소한다라는 거요. 아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맡고 있을 때 왜 안 줄였습니까? 왜 안 줄였냐고요? 이 뺏길 것 같으니까 줄이자고 한다고요? 이것도 민주당이 참 내로남불 이렇게 비판받을 수 그러니까 내로남불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네. 그렇다고 피장파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윤희석 감독 보시기에 누가 더 태클을 심하게 하는 겁니까? 둘 다 똑같으신데 제가 웃고 있냐면은 지금 이 얘기도 그렇고요. 좀 이따 하실 얘기도 똑같아요. 저 행정입법 가지고 뭐 하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 같아서 제가 야 이건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되냐 하는 건데 이게 참 여야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얘기를 완전히 그냥 또 뒤집어서 서로 얘기하는 것을 관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어처구니 없는데 당사자가 되고 보니 이건 또 굉장히 목숨 걸 만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난감합니다. 말씀드리기가. 아니 무슨 제3자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럴 때는 그렇다. 근데요, 들으세요. 사실 김영준 우리가 시사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을 때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애청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배경은 이런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좀 통해서 들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주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과연 어느 주장이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승부의 요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똑같은 방금 이제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뭐 그 국회 권능과 뭐 정부가 갖고 있는 뭐 대통령령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제일 심한 게 예를 들면 뭐 KBS 수신료 같은 거 똑같습니다. 여당 야당 되면 똑같이 찬성했던 사람들이 반대되는 것이 그대로. 정말 그건 할 말 많습니다. 예. 제가 그걸 많이 지켜봤습니다. 똑같이 지난번에 저기 앉아서 반대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그냥 찬성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보는데 요즘엔 더 가슴 아픈 것은
의원들이 많이 바뀌니까 그조차도 기억을 못해요.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예. 기자들도 심지어 그걸 추적하지 못합니다. 네, 예, 이제 예.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어쨌든 물론 왜 야당 됐을 때 그렇게 하냐 그런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하면서도 조금 더 나은 정치. 우리가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니네들도 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는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법제처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 또 뭐 시행령과 관련해서 뭐 이런 부분은 2019년도 계속 몇 번씩 걸리는 문제입니다. 또 혹은 뭐 산자부 장관의 어떤 뭐 그런 블랙리스트 이런 것도 계속 정부가 바뀌면서 당하고 뭐 계속 반복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것은 법제처에 혹은 국회 전문위원들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은 신사협정 같이 법하고 상관없이 다음 대통령 때부터는 모든 다 미국식으로 공기관 다 사표 내도록 하자. 네. 그렇게 한번 털고 갈 필요가 있어요. 예. 오르신 근데 말씀. 계속 그 얘기하고 그냥 땜질 하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이것도 개헌 속에서 큰 방향에서 한번 틀 건 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야당의 발목 잡기라는 거를요. 제가 참 그 정치부 기자 시절을 처음 시작할 때 벌써 뭐 30 몇 년 됐죠. 그때부터 들었어요. 네. 여야가 바뀌면 항상 발목 잡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은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그런 것들을 심판한 것이 지난 대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죠.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한 분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주 새로운 게 많아요. 이번에도 지방선거까지 보면 지방선거에 크게 다 바람이 다 분 것처럼 보이지만 잔불들이 예. 열심히 한 일꾼들은 충청남도에서도 민주당 군수도 있었고 강원도에서도 있었고 이렇게 정말 국민들이 세세하게 보고 있다. 안 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것들은 굉장한 경종이죠. 그리고 실제로 정치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있고 또 심지어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서 또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민주당 당대표 뽑는 걸 일반 여론조사 돌려서 그게 가지고 여론전을 할 겁니까? 나는 그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자기 당이 뭡니까? 국민 전체가 반대하더라도 자기 당내에서 대표를 뽑을 사람 뽑는 거고요. 다만 그게 적절하지 않은지 모르지만 너무 대중 추수주의로 그냥 겉핥기식 토론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만 보고 간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것도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대통령의 생각을 다 아는 건 아닌데 아마도 지금 국회의 구성이라든지 국회 운영에 대해서 민의를 쫓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민심과 괴리된 그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계시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고 해서 국회를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을 함에 있어서도 국회와 맞춰주는 부분도 있지만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갖고 계신 게 아니냐. 그것을 남은 지금 국회가 이제 반환점을 넘었으니까 남은 2년 동안은 아마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매듭을 묶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그러면 국회 도대체 언제 원 구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정기랑 교수 이제 지금 딱 가장 큰 걸림돌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민주당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 이 문제가 가장 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만 예를 들어서 뭐 정리를 하면 원구성이 쉽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문제에서 큰 덩어리만 덜어내면 예.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풀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이제 민주당을 대표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민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법사위원장 문제가 걸려 있는데 앞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면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 정신의 존중 차원에서 저는 여당에 주자는 거예요. 여당에 주고 동시에 원구성 의장단 선출 바로 해내고 그리고 또 청문회 구성할 수 있도록 상임위 재편하고 하는 걸 하자는 겁니다. 단 여야 문제를 떠나서 그동안 법사위가 상원처럼 군림해 왔다는 것은 여야가 다 알고 있고 국민들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사위의 권한을 최대한 어떤 서로가 여야가 합의해낼 수 정도로 좀 축소해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국회에 지금 남아 있는 여러 가지 법사위 관련된 뭐 사개특위라든가 여러 가지 또 정부 여당의 그 의지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패키지로 해서 풀어내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 국민 여론 또한 56% 이상이 지금 법사위원장은 뭐 여당에게 주는 게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건 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야당이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뭐 그런 좀 접근법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또한 뭐 제가 민주당에 소속된 뭐 현역 의원도 아니고 하다 보니 뭐 제 개인적인 견해로 치부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정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으려면 민주당이 자기 고백과 반성을 먼저 해야 된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법사위원장 때는 자구심사 축소 안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1, 2, 3 논리적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밝혀야 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고 여당을 설득을 해야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자기네들이 할 때는 안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넌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다시 얘기하는데요. 네. 그걸 피장파장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니네 때는 이랬고 그러는데 왜 반성해라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라 그런 문제는 여야 어떤 합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저는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양당이 합의할 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기로 한다. 그렇게만 정해놨어도 이렇게 안 시끄러웠을 그렇죠. 거예요. 그때 딱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다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길 줄 알았겠죠. 제 의견에 좀 동의 표해 주세요, 교수님. 아니 뭐 기본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여야가 빨리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거기서 나는 풀릴 수 있는 민주당이 그렇게 반성을 했으면 그렇게 적겠습니까? 정답입니다.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겼겠죠.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안 되는 집단한테 자꾸 그게 요구하는 게 정당합니까? 그러면은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김영재는 법사위원장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글쎄요, 진짜 그 자꾸 심사하는 것들을 좀 권성동 원내대표가 받아주면서 법사위원장은 원래대로 국민의힘으로 예. 합의 게? 정신에 따라서 가서 빨리 원구성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대체로 절대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좀 많지 않고 이렇게 그 민주당 쪽 그런 패널리스트나 또 그런 쪽에 계신 분들도 그래 뭐 주는 게 맞지 그렇게들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쉽게 못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전반기에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안 맡았으면 검수완박도 없었고 그렇게 많이 앉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원인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현재 민주당의 어떤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지도부가 지도부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기 때문이에요. 뭔가 지금 정도 되면 원내대표가 됐든 아니면 비대위원장이라도 이 문제를 통크게 풀겠다라고 하고 강성 지지층에게 지지층을 설득하려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좀 피해가려고 하면서 묻어가려고 하니까 결국 좀 용기 있게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는 저는 원인이다. 근데 정당 구조가요. 지도부의 의사결정까지 강성 지지층이 좌지우지하는 이 구조는 혁파되지 않고서는 당의 미래가 없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윤희석 대변인 그 협치 얘기하는데 제가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가만히 들어보면 협치를 안 한다고 비판만 하지 협치를 하자고 이렇게 그 손 내밀고 이러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좀 발언이 세시잖아요. 예. 그 권성동 원내대표 스타일이 그렇지만 뭐 또 들어보면 비슷해요. 그 이제 앞에 부분을 강조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래서 이게 되는 거냐 정부 완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들리는 건데 원내대표가 결국 뭐겠습니까? 야당 원내대표 같이 국회를 원활하게 잘 운영되게 해서 결국은 정부가 원하는 입법 활동을 해서 지원하는 거 뭐 그걸 텐데 당연히 그게 있는 거고요. 지금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게 정확한 건 아닐 수 있어도 여러 소식들이 들려와요. 예. 국민의힘이 맞는 걸로 하긴 했는데 예. 역할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최종 합의가 안 됐다 이런 게 자꾸 아까 그 오는 자꾸 거.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대해서 역할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민심이 원하는 대로 56% 이상 지지하는 법사위원장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국회가
지금 후반기 시작된 지가 벌써 보름이 네. 됐는데 국회의장도 못 뽑고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되면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이 지금 더 좀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게 느끼실 것은 이제 대통령 지지율만 보더라도 그럼 국회가 잘 못하면 대통령이 잘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본인은 잘하신다고 소통 정치를 하신다고 보는데 실제로 국민들은 그렇게 높은 점수를 안 줍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좀 섭섭해 느낄 예.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실제적으로 물가나 이런 것을 잡고 안보를 하는 데 있어서의 대통령의 모습이 정말 진지한 모습인가 한편으로 한가히 즐기고 있는 모습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이중적인 느낌이에요. 예. 소통을 많이 한다 좋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배불리 먹고 사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걸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사이에 빨리 국회가 그와 같은 현 정부의 어떤 내실을 뒷받침해주고 비판하기 위해서 원구성을 해야만 민주당도 몫이 있죠. 예. 자, 이렇게 국회가 계속 안 열리고 원구성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청문회도 못 하고 이제 그래서 국세청장을 청문회도 없이 임명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이제 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이걸 돌파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2부에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시행령을 만드는 것.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죠. 법이 다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시행령들 가운데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국회가 그걸 견지할 수 있도록 또 법을 만든다. 이것은 과연 어느 쪽 주장이 더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까 하는 부분 2부에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시간 채팅을 계속 그 유튜브로 받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비가 되는 대로 우수 댓글 또 우수 채팅 뽑아서 치킨 쿠폰도 주고 그렇게 좀 참여를 독려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내주신 분들 또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가산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분만 소개를 해드릴까요? 강지연님, 말 뒤집기는 정치권의 특기인가 봅니다. 너무 뻔뻔하고 기가 찹니다. 코미디보다 웃기고 유치해요. 김성한님, 민주당은 정신 차리고 개혁해라. 다음 총선에서 호남 의원들은 전부 다 물러나고 입법활동 미미한 의원들 50% 물갈이. 박정민님, 민심이 원하는 대로 그럼 홍준표가 됐어야지. 예, 이런 글들 보내주신 분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걸 하려고 하니까요. 유튜브는 이렇게 아이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장성철 교수 이런 것 좀 방법 알면 가르쳐 주세요. 예, 제가 방송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에게 저희들이 맛있는 치킨 쿠폰 어떤 치킨인가는 나중에 이제 정리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